이번 시간에는 우리 최신 윈도우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신 윈도우의 특징이요. 여기 보면 이제 운영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운영체제가 뭔지 좀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운영체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컴퓨터라는 기계를 쓰고 있죠. 이 컴퓨터는 딱딱한 기계적인 장치들이 모인 것들이에요. 해서 모니터도 있고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도 있고요. 본체도 있고 본체를 뜯어보면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있죠. 그런 딱딱한 기계적인 장치들이 모여 있는 게 컴퓨터라는 기계입니다. 이 컴퓨터라는 기계를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죠. 그때 이제 사용자가 컴퓨터라는 기계를 보다 쉽고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운영체제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컴퓨터를 켰어요. 켰는데 윈도우가 안 떠요. 그럼 이제 컴퓨터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해요. 지금 운영체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윈도우고요. 운영체제의 종류에는 윈도우만 있는 게 아니라 윈도우가 개발되기 전에 우리는 도스라는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그 도스라는 것도 있고 리눅스라는 것도 있고 유닉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체제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게 우리 요 윈도우요. 해서 이 윈도우 운영체제라는 아이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고 사용자에게는 더 편리한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영체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는 사용자가 컴퓨터라는 기계를 보다 쉽고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윈도우 특징이요. 자, GUI라는 게 있습니다. GUI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와 의사소통, 대화를 할 때 그래픽으로 한다. 그거예요. 우리는 윈도우에서 이제 아이콘이라는 게 있죠. 그 아이콘을 가지고 우리는 명령을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로 명령을 직접 입력하지 않죠. 윈도우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마우스만 있어도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거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콘이 됐든 메뉴가 됐든 이런 거를 마우스로 선택해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용자 작업 환경을 보고 우리가 GUI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명령어 같은 거 몰라도 되죠. 그냥 마우스 사용법만 알면 돼요. 한 번 누르면 선택된다. 두 번 누르면 실행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단축 메뉴가 나오더라. 그렇게 이제 마우스 사용법만 알면 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GUI를 채용해서 지금 우리가 윈도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고 나왔어요. 자, 선저명이 뭐냐? 만약에 화장실에 한 칸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딱 한 칸밖에 없어요. 내가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 똑똑했더니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나올지 알아요? 몰라? 몰라요. 모르는데 무작정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비선저명이라 그래요. 비선저명. 비선점형이라고 부르고요. 선저명은 그거의 반대예요. 내가 화장실 문을 똑똑하고 두들겨 봤더니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급하니까 그 사람을 강제로 내가 빼는 거예요. 빼고 내가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게 우리 선저명이에요. 선저명이다 비선저명이다 얘네 둘의 차이는 강제로 안에 있는 거를 내가 뺄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비선저명은 못 빼는 거, 끝까지 기다리는 거. 선저명은 내가 강제로 빼고 내가 들어가는 게 선저명입니다. 자, 멀티태스킹이라는 말도 있어요. 멀티태스킹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걸 보고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요. 우리가 컴퓨터를 켜놓고 노래 틀고 인터넷 켜놓고 메신저 할 수 있죠.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작업하는 걸 보고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선저명 멀티태스킹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요 윈도우 운영체제가 CPU 이용 시간을 제어를 해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막 실행시키다가 중간에 만약에 응답 없음 뜬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우리가 해당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저명이죠.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제 강제 종료시키고 모든 시스템 사원을 반환해요. 그런 멀티태스킹 운영 방식을 보고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저명 멀티태스킹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CPU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다운 현상 없이 더욱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요. 얘는 PMP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얘를 우리말로 하면 자동 감지 장치입니다. 자, PMP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할 때 그 해당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윈도우가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구성해 주는 걸 보고 우리가 PMP라고 해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USB를 하나 샀어요. 그 USB를 그냥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꽂아주면은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 환경을 자동으로 구성해 주죠.
그리고 키보드가 됐든 마우스가 됐든 뭐 프린터가 됐든 그런 것도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꽂으면 바로바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게 PMP, 자동 감지 장치요. 해서 윈도우가 운영체제가 하드웨어 규격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시스템 환경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그 환경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 PMP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은 내가 새로운 하드웨어를 내가 컴퓨터에 갖다 꽂았어요. 꽂았을 때 내가 전부 다 내가 시스템 환경을 다 설정해 줘야 돼요. 어느 회사 거다, 어느 제품이다, 어느 모델이다, 어디서 사용한다,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 PMP라는 기능이 나와서 우리가 편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PMP라는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모두 다 이 PMP를 지원해 줘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MP라는 거는 자동으로 이제 다 구성해 주기 때문에 IRQ가 됐든 DMA 채널이 됐든 IO 주소가 됐든 이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설정을 다 해줍니다. 자, 여기서 IRQ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각 장치들이 이제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인터럽트 신호가 있어요. 그런 신호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보고 우리가 IRQ라고 하고요. DMA다라고 하게 되면 CPU를 통하지 않고 각 장치들과 메모리가 직접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 그런 통로를 보고 우리는 DMA라고 합니다. IO 주소다라고 하게 되면 각 장치랑 이제 CPU랑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지정된 그런 메모리 영역을 보고 우리가 IO 주소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자동으로 전부 다 설정해 주더라. 그게 PMP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LE요. OLE다라고 하게 되면 개체를 우리가 연결하거나 삽입하는 걸 보고 우리가 OLE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그런 문자나 그림 있죠. 그런 것들을 서로 교환을 해가면서 문서에서 자유롭게 연결도 시키고 삽입도 하고 편집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OLE라고 합니다. 해서 내가 포토샵 같은 데나 아니면 그림판에서 작성한 그런 그림 있죠. 그거를 이제 엑셀이 됐든 한글이 됐든 그런 곳으로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게 OLE예요.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게 삽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그림들이랑 한글 문서랑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연결을 하잖아요.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 포토샵에서 내가 그림을 수정이나 편집을 해요. 그럼 그 내용이 해당 문서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얘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해서 OLE라는 거는 이런 개체 같은 것들을 연결도 하고 삽입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연결된 이미지는 원본 프로그램에서 수정하거나 편집하게 되면 해당 문서에 전부 다 그 내용이 반영이 된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연결됐을 때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255자의 긴 파일 이름을 쓸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윈도우가 개발되기 전에는 도스라는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그때는 이제 파일 이름으로 8글자밖에 못 썼어요. 근데 우리 컴퓨터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수많은 파일과 수많은 폴더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들의 이름들을 붙일 때 8글자로 제한되어 있으면 너무 답답하겠죠.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5자까지 그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NTFS에서는 유니코드라는 걸 써요. 유니코드라는 걸 써서 세계 여러 가지 문자를 파일 이름으로 그렇게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이때 이제 파일 이름으로 못 쓰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자, 모든 공백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공백도 쓸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파일 이름 중간중간에 띄어쓰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윈도우의 특징이다라고 잘 기억하시고요. 윈도우 특징은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이 5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